여기 투자의 왕제 워렌 버핏이 밝힌 투자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절대 돈을 잃지 말 것. 두 번째,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회사에만 투자할 것. 그리고 세 번째, 훌륭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들을 한 줄로 요약해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훌륭한 기업을 찾아 리스크를 관리하면 된다 정도로 줄일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워렌 버핏은 투자의 황제로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 버핏이 큰 돈을 벌었던 과거 주식시장은 지금과는 다르고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지금은 더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투자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본인에게 맞는 매매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펀더멘탈 분석부터 투자에 활용하는 보조지표까지 많은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 전략의 수립 과정을 자세하게 분석한 남자를 들여다보자. वो ओवरबॉट है या ओवरसोल्ड है, वॉलेटिलिटी अभी बहुत ज्यादा है या बहुत कम है, इवन मार्केट रिवर्स कहां से होने वाला है, ब्रेकआउट कंफर्म है या ये फेक ब्रेकआउट है, ऑल्सो मार्केट अगर साइडवेज है तो वो कौन से रेंज में रहने वाला है, मार्केट का सपोर्ट एरिया क्या है और मार्केट का रेजिस्टेंस एरिया क्या है, और सबसे इंपॉर्टेंट एग्जैक्ट एंट्री पॉइंट क्या है मार्केट के अंदर। ये 3 लाइन का नाम है बोलिंजर बैंड। अगर आप इसे यूज करना सीख गए तो आपकी ट्रेडिंग को आप नेक्स्ट लेवल पर लेके जा सकते हो। 이 남자는 인도 뭄바이에 거주하는 투자 교육자이자 기업가인 시타르타 바누살리다. 시타르타는 본인의 이름을 딴 온라인 교육기업이 인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교육기관 탑3 안에 들면서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Ultimate Financial Wisdom Program, 줄여서 UFWP라는 투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현재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타르타가 투자 교육을 진행할 때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것이 본인에게 맞는 투자 전략 세우기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볼린저 밴드의 특징을 이용한 매매 전략 변형 방법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시타르타가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의 핵심 사용 방법부터 변형된 볼린저 밴드를 통해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변동성을 나타낸 밴드의 형태로 밴드의 중심선은 기본적으로 단순 이동 평균인 SMA선과 동일하다. SMA선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인 존 볼린저가 처음 만들 때 SMA와 표준 편차의 조합을 사용한 것이 많은 자료와 서적에서 그대로 사용되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인데 SMA를 중심선으로 쓸 때 특징을 말해보자면 SMA는 모든 기간의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해석이 직관적이고 수학적으로도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SMA는 급등락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를 억제할 수 있어 밴드 폭에 불필요한 흔들림을 예방할 수 있지만 반응이 둔감하기 때문에 신호 발생이 늦어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중심선을 바꾸면 좀 더 명확한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첫 번째, 중심선을 EMA로 바꿨을 때다. EMA는 최근 가격에 더 큰 가중치를 둔 지수 이동 평균으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EMA로 바꾸게 되면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해 변동성을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노이즈도 많이 발생해 휩소의 가능성 또한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중심선은 WMA로 바꿨을 경우다. WMA는 가중 이동 평균으로 최근 가격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구조로 EMA와 똑같지만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EMA는 과거 모든 데이터를 일부 반영하고 최근 가격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누적 가중치로 계산되지만 WMA는 고정된 기간 내에 가격만 반영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WMA 기반의 볼린저 밴드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더 위쪽에 중심선이 발생하지만 EMA 기반의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그보다 조금 아래에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다. 최근 데이터만으로 계산되는 WMA 기반의 볼린저 밴드는 초단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알아볼 RMA는 이동평균 값을 스무딩 시킨 것으로 초기에는 단순 평균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 값에 새 값을 누적시켜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RMA는 가장 부드러운 평균선으로 안정감이 높아 추세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중장기 추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반응이 느려 빠른 매매를 진행할 땐 신호가 느리게 발생하기 때문에 반응이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VWMA로 VWMA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은 각 가격에 해당하는 시점의 거래량을 곱해서 평균을 계산하게 된다. 쉽게 얘기해서 거래량이 많았던 시점의 가격은 가중치가 부여되어 더 큰 데이터를 차지하기 때문에 VWMA는 실제 시장의 강한 지지를 반영하고 있고 거래량이 터진 가격대를 중심으로 밴드를 형성해서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볼륨 조작 혹은 거래량이 급변하는 구간에선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지금까지 말한 특징을 한 화면에 정리해 놓을 테니 필요하면 캡처했다가 직접 설정을 하면서 적용해 보길 바라겠다. 다음으로 알아볼 세팅 값은 상하단선을 구성하는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이다.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선은 이동 평균선에 표준 편차 2를 더하고 빼서 상단과 하단에 표시되게 되어 있는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캔들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할 가능성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말은 어떤 데이터의 값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퍼져 있는 종 모양의 분포를 따른다는 뜻으로 쉽게 얘기하면 평균에 가까워질수록 수치가 올라간다는 말이고 평균값에서 멀어질수록 수치가 낮아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표준 편차를 조절해서 포함되는 데이터 값을 더 적게 포함시키거나 혹은 더 많게 늘릴 수도 있다는 말인데 가령 표준 편차를 1로 수정하게 되면 해당 구간이 데이터를 포함할 확률은 68.3% 정도로 낮아지게 되며 캔들이 밴드를 이탈할 확률은 상단 16%, 하단 16%를 합쳐서 32%의 이탈 확률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밴드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탈 신호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되지만 가격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초기 움직임을 포착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캘핑 혹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표준 편차 2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표준 편차를 3으로 수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를 3으로 수정하게 되면 캔들이 밴드 내에 머무를 확률이 99.7%까지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확률이 오른 만큼 캔들의 이탈 신호가 나타날 확률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드물게 발생한 신호는 신뢰도를 매우 높게 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호 발생보다 되돌림 매매 전략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스윙, 중기 전략에서 주로 사용되는 설정이 표준 편차 3인 것이다. 앞서 설명한 중심선 5종류와 표준 편차 3종류의 조합을 통해 볼린저 밴드는 총 15가지의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고 표준 편차를 1.5, 2.5처럼 더 소수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무궁무진하게 적용해 볼 수 있으니 직접 매매에 활용하면서 체크해 보길 바라겠다.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의 구성 요소와 매매 전략에 따른 세팅 값도 설명했으니 시따르다가 추천하는 조합에 최적화된 계량 지표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 지표의 이름은 트라이앵글 볼린저 밴드로 먼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가중이동 평균선인 WMA로 바꾸고 표준 편차를 1.5로 그리고 길이값을 18로 조절해 단타에 최적화되어 있게 세팅값을 바꿔주었다. 이 세팅은 최근 변동성에 맞춰서 가격이 과열 구간에
하단에 접근하는 타이밍을 시각화하기 때문에 밴드가 수축하면 스퀴즈 구간에 진입해 이를 돌파하는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횡보장에서 캔들이 밴드를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페이크 신호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게 EMA와 MACD를 통해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현재 주가의 추세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20일 EMA를 사용해 현재 가격이 어디로 향할지 큰 그림을 보고 진입할 수 있고 9, 18, 6의 설정값을 가진 MACD를 통해 MACD선과 시그널선 간의 이격도를 통해 나타나는 히스토그램의 설정값을 가져와 히스토그램이 0선 미만에서 0선 이상으로 전환될 때 캔들 하단에 초록색 삼각형이 나타나고 반대로 히스토그램이 0선 이상에서 0선 미만으로 떨어졌을 땐 캔들 상단에 빨간색 역삼각형이 발생하여 단기적인 모멘텀 전환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단타용 볼린저 밴드, 중기 추세용 EMA, 단기 모멘텀 확인용 MACD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한다 해서 트라이앵글 볼린저 밴드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럼 이제 트라이앵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다. 매매를 진행할 때 포지션을 정하는 기준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과 EMA의 정렬 순서다. 다음과 같이 중심선이 EMA선보다 위에 있는 상태에선 캔들의 몸통이 중심선보다 아래에서 끝나야 하고 밑꼬리가 EMA보다 하단에 위치할 때 MACD 히스토그램이 0선 미만으로 떨어지면 발생하는 빨간색 역삼각형을 확인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하게 된다. 반대로 중심선이 EMA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라면 캔들의 몸통이 중심선보다 위에서 끝나야 하고 꼬리가 EMA선에 걸쳐 있을 때 MACD 히스토그램이 0선 이상으로 전환됐을 때 나타나는 초록색 화살표를 확인하고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실제 매매를 진행해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겠다. 다음 화면에 나타난 두 개의 시그널은 절대 무시해야 하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화살표가 발생한 구간을 보게 되면 중심선이 EMA선보다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캔들의 몸통이 중심선을 관통했지만 EMA선에 닿지 못했다. 이 캔들은 대표적인 망치형 캔들 형태로 강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EMA선에 닿지 못했기 때문에 EMA선이 주요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진입을 보류하는 거고, 두 번째 화살표가 발생한 구간은 중심선과 EMA선의 위치가 역전되며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할 수 있지만 캔들의 몸통이 두 선을 한 번에 관통했기 때문에 손바뀜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 계속 진행하면서 타이밍이 오길 기다려보겠다. 지금 발생한 캔들은 두 선의 순서, 캔들의 위치 모두 올바르지 않은 구간이다. 그리고 밴드의 폭이 모이면서 스퀴즈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시해야 하는 시그널이다. 횡보 구간에 들어선 캔들이 두 선을 한 번에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진입을 보류하고, 두 선의 정렬 순서, 캔들의 위치 모두 잘못되었다. 이처럼 횡보 구간에 들어서면 시그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두 선의 정렬 순서와 캔들의 위치를 통해 불필요한 매매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반복적인 패턴을 확인하였는가? 캔들이 두 선을 동시에 뚫고 내려갔고 두 선 위에 나타난 캔들, 다시 한번 캔들이 두 선을 동시에 이탈했다가 두 개의 선 상단에 발생한 캔들, 여기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가는 힘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를 생각하면 된다. 무작정 당기기만 하다가 중간중간에 살짝 힘을 풀어주면서 상대가 주고 있는 힘의 반발을 이용해 다시 당기는 전략. 매매에서도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날 때 더 강한 쪽에서 중간중간에 힘을 풀어주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기간을 더 넓게 보게 되면 눌림목이 되는 거고 피보나치의 핵심 구간인 0.618 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나가 보겠다. 두 선을 동시에 뚫으며 이번엔 볼린저 밴드의 하단까지 터치했다. 확실히 매도 세력의 힘이 강한 것 같은데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매매는 확실한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시그널이 발생했다. 캔들 몸통이 중심선을 뚫으면서 밑꼬리가 EMA선보다 아래에 위치한 캔들에 빨간색 역삼각형이 나타났으니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다. 이때 손절가는 직전 고점으로 잡고 매매를 이어나가 보겠다. 이제 밴드의 확장이 줄어들며 MACD 히스토그램이 0선을 돌파했다. 그와 동시에 밴드의 중심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해당 캔들 종가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하겠다. 이번 매매의 손익비는 약 17대 1 정도가 나왔다. 그럼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나가 보자. 시그널이 발생한 캔들이 중심선을 뚫지도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타점을 기다리면 된다. 아직 신호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밴드의 폭이 수축되며 스퀴즈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다음 확장 신호를 기다려보겠다. 이번에도 중심선을 뚫어주면서 EMA선에 닿는 신호가 발생했다. 아까와 동일하게 직전 고점의 손절 라인을 잡고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다. 이번엔 다음 신호가 빠르게 나타났다. 그런데 캔들 모양을 보니 중심선을 뚫어주면서 EMA선을 터치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숏 포지션은 전량 익절을 해주고 곧바로 롱 포지션에 진입하면 된다. 이번엔 손절을 직전 저점으로 잡겠다. 이제 다음 신호가 발생했으니 롱 포지션은 여기서 정리를 해주겠다. 하지만 캔들의 모양을 봤을 때 중심선을 뚫지도 않았고 EMA선에 닿지도 않았으니 이번 시그널은 무시를 하면 된다. 이번에 발생한 8번의 신호 중 전략에 맞는 3번만 진입했더니 모두 다 수익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트라이앵글 볼린저 밴드는 휩소를 피하고 큰 움직임이 있을 때 치고 빠질 수 있는 단타에 특화된 전략으로 이 지표는 트레이딩 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표를 설정할 땐 지표 하단 파인 에디터 탭을 누르고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를 클릭해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눌러준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스크립트를 지워준 다음에 받은 지표의 코드 소스를 모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된다. 그럼 트라이앵글 볼린저 밴드가 정상적으로 인식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표의 코드 소스를 받는 방법은 영상을 아래로 내리면 고정 댓글에 지표의 이름과 카카오톡 링크가 남겨져 있을 것이다. 해당 링크로 들어와서 받고 싶은 지표의 이름을 남겨주면 되는데 이 지표는 구독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에 영상에 댓글 하나만 남겨주고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첨부해주면 확인하고 전송해드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지도 않고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겠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길 바라겠다. 감사하다.